예. 특검이 지금 병합 요구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재판을 신속하게 하는데 방해됩니까? 병합 요구를 들어주면? 그 사건 그 부분은 특검이 그렇게 병합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정마다 또는 피고인별로 병합이 안 된 상태로 재판할 때는 한 증인이 여러 시간씩 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천년만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병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합을 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반대로, 실상과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경험칙상 명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죠? 예. 네. 그러면 7만 페이지를 이틀 만에 대법관이 기록을 다 볼 수 있다는 건 경험칙상 명백한 겁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심과 원심, 기록 등을 다 파악하고 숙지를 했고 쟁점을 다 파악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결문상에. 예,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상에 다른 대법관은 기록 다 못 봤다. 그런 표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칙상 7만 페이지를 읽는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국회 법사위가 청문회를 통해서 AI인지 아닌지 대법관이 한 인격체인지 인간인지 AI인지 검증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네. 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심이지 않겠습니까?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상고 이후로서 이제 문제되고 있는 법률적인 쟁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이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대법관들이 다수의 연구관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건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 즉 법률 문제와 관계없는 그리고 법적인 부분과 관계되는 쟁점 사실관계와 관계없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다 보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관님들이 이제 더 이제 그 기록 관계를 더 철저히 보고 하는 걸로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적어도 쟁점에 관계되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히 봤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다수 의견, 보충 의견에 설치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 법률심의 상고심의 구조에 비춰볼 때는 문제될 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전체 지금 이제 그 중앙법원에 계류대에 올라와 있는 내란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재판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니 너무 깁니다. 일단 예. 특검이 병합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미온적인 겁니다. 예. 그러면 특검은 괜히 그러겠습니까?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어서 한 증인이 여러 재판부에 여러 날에 걸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 허점을 또 노리고 있다. 내란 수계 쪽에서. 그걸 지적하는 건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걸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원이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했을 때는 많이 파기를 합니다. 뭐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도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눈 감고 할 필요가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우리는 법률심이니까 그것만 핀셋으로 꼽아냈다. 거기서 정확하다.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행정처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듣고 법률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국회법 민주당은
할 때마다 뛰어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붙이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열려주세요. 윤다님 좀 받아들입니다. 회의 진행하잖아요. 윤다님 회의 진행하세요.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말씀을 해요. 저희는 진행했죠. 뭐가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두려워서 그래? 위원장님,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법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대법원이 그런 것도 잘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발언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지금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자, 위원장을 왜 내려와서 하라고? 행정처장님, 예, 국회법 제37조에 예.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규정이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자, 서영기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네, 이쪽은 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뭐 여기는 말을 안 들으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교실에도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도는 나가야죠. 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중에는 마항에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요. 바항에는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사무나 법원,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것은 우리 국회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면 재판 내용이 아니라 배당과 같은 사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바로 그런 인사에 대한 또는 배당에 대한 관여를 하신 대법원장님은 나오셔서 소상하게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국회의장이 말씀하신 결자 해지고 아까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무심분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대선 직전에 왜 개입을 했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재판도 신뢰를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위원장님,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하나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특검이 병합 신청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병합의 필요성이 있으면 신속 심리를 위해서 병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위원장님의 일반론적인 말씀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일반론이 아니고 현재 특검에서 병합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이제 그 재판에서 어떤 사건을 병합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이제 재판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일선에서 고민을 많이 한 적도 경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이제 제작진 앞에서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로는 이제 저도 오늘 이제 그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그런 걸 갖다가 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의 입장에 따르면은 이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그 재판 절차와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들여다보겠다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 헌법상 사법권 독립, 즉 재판 작용의 입법권이든 행정권이든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헌법 원칙에 좀 반한다는 부분하고 더구나 국정조사감사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르면은 역시 이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률에 더 상위에 있는 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이자 헌법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재판권 독립, 사법권 독립을 갖다가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이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국회나 행정부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따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법관이 이제 정말로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걸 재판한다는 그런 안도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법원 전합 판결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상세하게 왜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소부 배당했다가 전원합의로 넘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위를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그 법률상 이제 그 대법원 상고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원합의 사건이 원칙입니다. 편의상 이제 사건 신속 처리를 위해서는 소부에 넘겨서 소부에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이 이제 다수 보충 의견에 따르면은 처음 접수되었을 때부터 저기 이제 접수된 시점 이 3월 28일 접수되었을 때부터 바로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다만 전합이라 하더라도 그 주심은 정해져 되기 때문에 주심 정하는 것은 이제 무작위 전산배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특정 대법관님 주심으로 결정이 되었고 주심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또 이제 그 해당 소부가 마치 배당된 것처럼 지정됐을 뿐이지 이 사건은 처음에 이제 진행하고 예정했던 것처럼 곧바로 이제 전압으로 다시 회부를 해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이 다수 보충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일 주 헌법재판소에서도. 네, 그러면 행정처장님. 예. 네, 그 발언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행정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네. 대법관님들은 AI였다라는, 국민이 검증해 달라는 걸 우리는 검증할 책무가 남아있네요. 네. 네, 그러면. 아니, 소위에서 하다가 신중한 재판을 위해서 전원합의 넘겼는데, 그걸 또 신속하게 해요, 전원합의 판결을. 열심히 넘겼는데, 그게 다 똑같습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김용민 의원님 등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것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